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학과 황성현 교수입니다. 오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대해서 전문가를 한 분 모시고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보이스피싱은 워낙에 언론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그리고 피해를 당하는 분들도 극소수 있지만 사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이스피싱은 내가 그 보이스피싱 범죄에 걸려들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대부분 걸려들면 거의 대부분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로 사실은 교묘하고 그 다음에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점차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피해 연령대도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하고 20대 젊은 사람들은 절대 당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을 할 수 있지만 절대 직접 당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저희 경찰학과 졸업생이고 현재 구로경찰서 진흥수사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시는 윤영석 경감님을 모시고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현재 그 진흥수사팀에 계시면서 지금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 수사단을 꾸려서 동부지검에 이제 파견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윤영석 하고는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또 동국대 형사사법대학원에서 석사까지 하신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절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시간 윤현석 경감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사이버대학교 학생을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을 하게 된 저는 경감 윤영석입니다. 현재 그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건데요. 보이스피싱은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강사 소개를 잠깐 좀 하면요. 저는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 합동수사단에 현재 파견 중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92년 8월 29일 날 경찰에 임용이 돼서 현재까지 있고요. 저도 이제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를 졸업하고 그 이후에 이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에서 석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 합동수사단에 파견돼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영혼을 탈취하는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후에 신변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압박감에 이기지 못하고 경제적인 사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예방을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강의에 들어가서 차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이 보이스피싱 피싱 테스트라는 건데요. 여기 QR코드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써 있는 것처럼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성별이나 나이, 학력,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호사가 돼서 당하지 않겠다, 판사가 돼서 당하지 않겠다, 의사가 돼서 당하지 않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당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 피싱 테스트에 들어가서 반드시 한번 해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 피싱 테스트를 검색을 해서 포털 사이트에서 지인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에 전달을 해서 같이 이러한 테스트를 한 후에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보이스피싱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보이스피싱 수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원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는지,
앞으로의 미래의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은 뭐 피해를 당한 후에 대처 방법과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 방법까지 하고, 그리고 영상 시청,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는 뭐 대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메일 제가 표기를 해서 이메일 혹시라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로 질의를 주시면 그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보이스피싱은 2006년 5월 세금 환급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처음 발생이 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는데요. 이 보이스피싱은 그 당시에 세금 환급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환급해주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한 다음에 이 피해자를 현금 지급기로 유인한 다음 현금 지급기에 뭐 외국어 버튼을 누르면 뭐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방식을 통해서 이 범죄가 처음 이루어졌고요. 그로부터 2024년이기 때문에 근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지는 범죄는 아닙니다. 이 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범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전화가 오거나 문자 메시지가 오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의심하셔야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번호 010 전화번호가 됐던 070 전화번호가 됐던 이런 번호로 전화가 오면 일단은 그 의심을 했으면 그 행위를 멈추어 주셔야 됩니다. 멈춰야지 그 다음으로 나가는 과정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게 010으로 전화를 해서 뭐 경찰관이라든가 검사라고 사칭을 하는 경우에 믿게 되지 않습니까? 확인하시면 되는데 확인하기 전에 그네들이 보내주는 악성 링크를 클릭을 하는 과정에서 악성 앱이 설치됩니다. 그 이후에 확인한다 하더라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 앱 설치 이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멈추고 조심하시면 멈추고 확인하고 조심하시면 보이스피싱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발생 건수를 보시면 2006년 5월부터 지금까지 뭐 32만 8,986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건 이제 대략적인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금액은 5.3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5.3조 원이라고 하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1년 예산 656조 9천억 원 중 R&D 예산 31조 원의 16% 정도에 해당하는 피해 금액입니다. 이 피해 금액이 다 해외로 유출되는 겁니다. 이러한 피해 금액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되고 피해자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훨씬 삶이 윤택하게 되었겠죠. 그러나 이 돈은 중국 또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국내에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다 동남아시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조직원들이 받아 쓰는 10% 정도를 제한 나머지는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국제적인 범죄입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뭐 경찰관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젊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스피싱 하면은 예전에는 다 나이 드신 분들이 피해를 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표에 보이듯이 20대 이하와 40대, 50대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범죄 보이스피싱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단말기를 조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당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는 20대 이하는 그 법률적인 정보, 지식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를 좀 당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40대, 50대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사기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나는 절대분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나는 나이가 많이 있지만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당하는 경우는 결국에는 40대 경제 활동을 가장 왕성히 할 수 있는 나이인 40대, 50대에서 가장 대출 사기 피해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발신 번호가 변작이 돼서 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070 전화를 010 전화번호로 변작을 하거나 대출 사기 기관의 전화번호로 변작을 해서 범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미끼 문자라는 것을 발송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악성 앱이 반드시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대체적으로 악성 앱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악성 앱이 설치가 되면 이 휴대전화는 본인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악성 앱이 설치된 이후에는 대화 내용이나 지금까지의 사진 찍었던 이런 자료들, 문자 메시지 내용, 그 다음에 인증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다 범인들이 탈취할 수 있습니다. 악성 앱을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화면에 한번 보시면 이 피해자가 저장해 놓은 전화번호입니다. 근데 이 전화번호를 국제전화인 001과 우리나라의 번호긴 하지만 여기 이제 그 해당국의 전화번호가 기재가 되고 변환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화번호를 조작을 하면 이 전화를 받는 당사자는 뭐 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엄마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 앱이 설치가 되거나 이 경우에는 악성 앱은 설치가 되기 이전이긴 하지만 발신번호 변작 장비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발신번호 변작 장비는 우리 국내에 무수히 많이 설치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이 발신번호 변작기는 다 3G 신호를 이용하지 않고 4G, 5G 신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언론에 보셔서 알 수 있듯이 뭐 아무도 살지 않는 섬에 아니면 선박에 이 중계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허름한 원룸촌에 빌라를 임대를 해서 그 안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웹캠을 이용을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표시된 전화번호가 반드시 옳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의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문자가 미끼 문자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문자는 국외 발신이라든가 뭐 국제 발신이라든가 뭐 웹 발신,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 상에서 이루어지는 범죄고요. 웹 발신으로 해서 컴퓨터 웹에서 발신되기 때문에 이런 문자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청첩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문구가 틀리긴 했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악성 앱이 설치되어 있는 깔려 있는 URL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URL을 설치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2018년 8월 24일 날 이 날짜로 되어 있고 결제 안내, 지마켓 주문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들, 그러니까 임의의 대상자들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제가 됐다. 여기에는 뭐 결제라는 오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범인들이 보낼 때 썼던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 문자를 그대로 차용을 한 건데요. 이 문자를 받은 당사자들은 여기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에 전화를 하고 나니까 처음에 전화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이 지마켓 상담원이라고 당연히 했겠죠. 상담원은 개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받은 사람은
경찰관을 사칭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검찰청과 공조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검찰청으로 전화를 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악성앱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 피해를 당한 건데요. 이 범인들은 저희들이 다 검거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검거를 한다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이 당사자의 피해 금액은 1억 5천 정도 됐었는데요. 이 피해 금액이 바로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범인들을 검거를 했지만 범인들로부터 피해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임의로 삭제하시면 혹시라도 모르게 터치하게 되면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악성앱이 설치가 되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그네들이 탈취를 하게 됩니다. 문자 메시지 정보, 뭐 인증받은 정보, 그다음에 위치 정보, 그다음에 그 주변의 목소리까지 다 그네들이 당겨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거는 전화번호를 범인이 당겨받는 건 당연한 거고, 범인이 전화를 걸 때도 정상기관 발신 번호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악성앱이 설치되는 순간 피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전화를 걸 때 연결음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쪽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모든 기관에는 뭐 경찰이 됐던 검찰, 뭐 금융감독원 어느 기관이 됐던 이쪽 기관들은 다 연결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결음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통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는 지금 그 악성앱이 설치된 이후에 얘네들이 범행을 하는 과정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070 전화는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전화를 이쪽으로 하면 조작된 번호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화번호는 이 070-7473-4299로 되어 있는데 조작된 이 번호로 변경해서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피해자들의 정보들이 있는데 이제 뭐 블랭크 처리를 했지만 여기 보면 피해자의 배터리 신호 정보, 뭐 기종, 그다음에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오프라인인지 이런 정보들을 다 탈취합니다. 탈취를 해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악성앱이 설치되는 순간 피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사례는 공공기관 사칭 사례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강현욱 검사라고 합니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서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자 입증조사차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연관된 분들이 모두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데다가 연령대가 어린 사회초년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검사가 이렇게 비대면 약식조사를 구제를 해드리고 있다는 내용. 사건 자체가 엠바고 사건으로 지정되셨기 때문에 사건 내용 전달 위해서 좀 단독적인 공간에서 협조 부탁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음성은 범죄 영화 속 목소리가 아닙니다. 모두 피싱 범죄 범인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112, 경찰청. 여기에서 나왔듯이 범인들은 피해자들을 분리시킵니다. 단독적인 공간, 타인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독립된 공간, 모텔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걸 잡아서 수사에 응해야 된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젊은 이제 소년생들,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비대면 약식 조사라는 이런 표현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믿을 수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조작된 정보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자가 설치되면 반드시 삭제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단계와 악성앱 설치 단계,
기망 단계, 편시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접근 단계입니다. 이 문자를 먼저 보낸 다음에 그 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악성 앱 설치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목소리로 이런 좀 전에 들었던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다 보면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경우는 지금 악성 앱이 설치가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카카오톡 지금 화면에 보면 서울중앙지검 김남훈 검사라고 사칭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 안 한다고 해서 구속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법 체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마치 본인한테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속이라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범죄 사실이 소명이 돼야 되고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어야지만 구속이 될 수 있는 거지. 아무런 범죄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사에 협조 안 한다고 해서 구속되면은 과연 이 구속되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되는데, 카카오톡에 저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 조작된 겁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인들은 피해자를 분리시킵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전화를 받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텔이나 이런 쪽으로 유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피해 금액이 송금 내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당장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송금되면 얘네들은 송금이 완료되기까지 계속 통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바로 보냈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이 돈을 넘겨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30분 지연 인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도를 얘네들도 악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계속 통화를 이어가면서 범죄의 피해금을 받기 위한 방식으로 통화가 이어진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요약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미끼 문자를 보내고요. 사칭 전화를 한 다음에 등기 우편 사칭도 있고요. 큐싱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QR코드로 결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모바일 우리가 탈 수 있는 그런 거에도 보면 큐싱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튼 새로 부착된 이런 화면이 있는 큐싱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악성 앱은 설치가 되면 이제 이게 수사기관도 있긴 하지만 금융기관도 많이 있으니까 악성 앱 설치 단계에서는 아무튼 이 앱이 설치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자동 설치 기능이 있는데요. 자동 설치 차단을 해놓으시면 이게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망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라든가 이런 공문서, 기관 홈페이지, 공무원증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게 다 조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는 돈을 요구하고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자금 세탁을 하는데, 이 보이스피싱, 특히 이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에서는 계좌가 이제 범죄 이용이 됐다라고 처음에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계좌에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건 사실은 알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접근을 많이 하는데, 그 현금의 일련 번호를 대조한다고 해서 그 돈이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통로화, 그러니까 인지통로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하늘에서 비행을 할 때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동 항법 장치를 설정을 하긴 하지만 수동으로 설정을 해놨을 때는 이게 하늘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온 정보를 배척하지 못하면 이게 들어오는 보고자 하는 것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지 통로화에 빠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금 문서가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화면상은 보이긴 하지만 이 중앙지검, 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오지석 검사가 발송을 했다. 이게 이제 담당 검사라고 이제 사칭을 했던 사람이죠. 범인들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러한 문서 자체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관명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이라는 표현도 쓰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인도 보면 서울중앙검찰청 장의 장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서 자체가 공문서에서 쓰지 않는 양식입니다. 이런 그 기관명에 쓰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내용 자체가 우리 국내에서 쓰는 문구의 표현 방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서들은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범인들이 만들어 쓰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너무 조잡한 문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서 자체가 없는 문서를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믿게 되는데 믿지 않으셔야 됩니다. 공문서는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점으로 쓰죠. 근데 이 문서는 연월일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서 자체도 없는 겁니다. 쭉 읽어보시면 뭐 틀린 문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응하지 않으면 뭐 구속수사를 명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서를 뭐 카카오톡으로 많이 보내긴 하는데 그다음에 이메일로 많이 전송을 해서 믿게 하긴 합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대출 사기 부분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히든피싱. 다음 중 진짜 은행 대출 전화는 무엇일까요? 1번. 은행 심사관리팀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쪽 모바일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심사과로 접수가 가능하신데요. 제가 전화드린 이 번호로 카카오톡 연락처로 친구 추가를 하셔서요. 2번. 저희가 무조건 보안 프로그램을 고객님 핸드폰 안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3번. 고객님께서는 진행하신 은행 대환대출 때문에 금일자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셔가지고 24시간 이내에 전액 완납 처리를 받으려고 합니다. 찾으셨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들으신 음성은 모두 피싱 범죄 범인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112 경찰청. 네, 들어보셨습니까? 범인들은 이런 범행을 하기 위해서 대본 연습을 오랫동안 합니다. 뭐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투리를 고치기 위해서 3개월씩 연습을 한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은행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다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원하고 똑같다. 검사와 똑같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인들은 이 범행을 위해서 피나는 그네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이제 뭐 보이스피싱 피해 방식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서 터무니없는 가격이죠. 예를 들어서 뭐 제2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출 이자가 좀 비싸긴 한데 그런 쪽에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고금리 대출을 받는 뭐 제3금융권이라든가 사채를 쓰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환대출 명목으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범인들의 낚시에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문자를 받는 경우에 대출을 받으라고 금융기관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게 많이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범죄를 목적으로 이런 문자 메시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런 문자를 받는 경우에는 원래 거래했던 금융기관 쪽으로 문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저런 임의의 문자, 외발신 문자를 받으시고 응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피해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대출 사기 관련돼서 이제 보이스피싱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끼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 광고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포털 광고도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엔 뭐 여러 가지 포털들도 있고 그다음에 SNS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SNS 쪽에서도 또 많이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인터넷 광고는 반드시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할 때는 반드시 은행 사칭 전화를 은행을 뭐 이름을 말을 하는데 그 은행이 과연 정확히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 신청서 예비라고 하면서 악성을 설치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중복 계약은 뭐 계약 위반이다. 그러면서 이제
대출금, 기존 대출금을 상환을 하도록 하는데 이미 악성 앱이 설치된 이유이기 때문에 이 원 상환 기관으로 전화를 하더라도 범인들이 당겨받아서 이 돈을 편취하게 한 수단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 사기 관련된 이 보이스피싱에서는 악성 앱이 설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메신저 피싱입니다. 이 문자 메시지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저에게 왔던 문자인데요. 그러니까 아들인 것처럼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빠 나 휴대폰 터치 안 돼서 맡기고 임시폰 하나 빌렸다. 편할 때 이 번호로 답장해줘. 저렇게 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우리 아들은. 그러니까 제 아들은 그러진 않는데 그러다가 어쩌다 그랬냐고 이제 이걸 응해 준 거죠. 그랬더니 마치 아들인 것처럼 계속 그러니까 문자가 이어집니다.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계단에서 넘어져서 폰이 먹통이 됐다. 그랬더니 다리는 괜찮은데 폰이 먹통돼서 하는데 계속 이제 일부러 응해 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수리비를 이제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대신에 계좌를 알려주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직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계좌가 나올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 애는 범인을 행세했던 애는 이게 이제 경찰관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응하고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카드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현대카드? 현대카드요?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문자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거죠. 인증문자를 알려주게 되면 결국에는 소액결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받는 경우 반드시 응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에는 이제 화면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 부분이 앱을 설치할 수 있는 URL을 보내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URL을 보내주긴 했지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이제 끝냈던 사안인데요. 이런 경우도 단순하게 이제 문자 메시지 하나 가지고 이게 시작을 해서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스미싱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받는 경우 반드시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스미싱이라고 하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모바일 청첩장을 클릭하는 순간 소액 결제가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옆에 웹발신으로 되어 있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저희가 사례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경우를 클릭을 하면 자동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소액 결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웹발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오는 문제들, 그러니까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발신되는 문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URL을 클릭을 잘못해서 이런 범죄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설치하시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문자는 반드시 의심하시고 삭제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납치빙자들이 이제 과거에는 유괴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유괴 사건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납치빙자는 자녀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자녀를 납치했다든가 자녀가 어디 무슨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는데 합의금을 요구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주변 사람들한테 분리하는 정책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시고 반드시 응하시면 안 된다. 우선은 응하지 않고 주변 지인들의 휴대전화를 빌려서라도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범인들은 납치빙자 문자 이런 범행을 하기 위해서 그 자녀의 휴대전화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화 폭탄 테러라고 할 수 있나요? 전화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면 결국에는 학원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학교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화기를 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범인들은 피해자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상대로 이런 자식들의 음성을 들려주는데요. 이 목소리 자체가 자녀의 목소리가 아닌 경우, 성별이 다르게 오는 경우도 가끔 한 번씩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시대죠? 5G가 지금 도입이 돼 있고 AI가 지금 도입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자녀의 목소리와 똑같이 만들어서 지금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피싱 범죄 지금까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 사칭이 있고요. 뭐 대출 사기가 있었고요. 메신저 피싱, 뭐 스미싱, 납치 빙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사칭의 경우에는 경찰관의 제복을 입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실로 꾸며놓고 검사인 것처럼 범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출 사기는 앱 자체 화면을 그 해당 은행의 악성 앱 화면에 삽입을 해서 넣어서 보이게끔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메신저 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클릭을 하게 하거나 소액 결제를 받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스미싱, 납치빙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속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유사한 범죄 수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보이스피싱, 기관사칭형, 대출 사기형 말고 유사한 범죄 수법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볼까요? 영상 채팅 협박입니다. 처음에는 채팅을 할 때 영상 서로 간에 이제 영상 채팅을 하면서 그쪽에서 음란한 화면을 보여주니까 이쪽에서도 상대한테 음란한 화면을 보여달라고 하죠. 서로가 이제 카메라를 켜놓고 이제 영상 채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가 바라보는 화면은 실제 그 영상이 아닙니다. 그건 화면상으로 보여지는 것뿐이지 실제 해당 상대의 화면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의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 채팅 협박을 당하게 되면 이 피해자의 신체를 영상 음란 채팅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음란 채팅 화면이 상대방에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영상 채팅이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에 이러한 녹화를 다 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 경우 누구나 피해를 당할 수 있거든요. 영상 채팅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는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않는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하고 영상 채팅이 이루어지는 문제들은 피해로 직결될 수 있으니까 이런 영상 채팅에 임의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하고 영상 채팅하는 부분은 좀 문제는 있을 수 있고요. 영상 채팅 협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로 그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알리고 그다음에 카카오톡에서 차단을 하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돈을 보내준다고 그래서 영상 채팅 이 내용이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의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매매 관련 협박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마사지 업소에 출입했던 영상을 가지고도 이런 협박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가끔 한 번씩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마사지 업소 같은 데 가서 영상 자료를 보여줍니다. 피해자들한테. 보여주는데 실제 본인과 유사한 사진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본인이 맞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돈을 보낸다고 그래서 영상 유포하지 않을까요? 영상은 반드시 유포됩니다. 유포되는데 직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면이 조작된 걸로 보인다라고 지인들에게 알려서 이러한 내용으로 응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늘고 있는 범죄 유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리딩 사기, 유튜브라든가 텔레그램 이런 쪽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명인들 언론에도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화면을 실제 연예인이 광고한 것처럼 요 리딩 투자 사기들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마치 어디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최소 월 50% 이상을 주겠다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리딩 사기는 그날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하나하나 접근해가면서 범죄 피해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리딩 사기들도 최근에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자가 됐다라는 내용으로 알려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응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네 번째 로맨스 스캠 부분입니다. 로맨스 스캠 보시면 이 문자 내용이 국제적으로 보면 다 국외 발신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내용이 좀 번역 투의 문구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한국인인 것처럼 아니면 외국인이긴 하지만 외국인인 것처럼 뭐 이렇게 좀 한국인하고 뭔가 대화가 될 것처럼 이제 접근을 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라인 아이디를 알려주고 아이디로 알려준 다음에 내가 언제 한국에 들어갈 건데 지금 뭐 들어가기 전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 들어가서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피해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뭐 너하고 결혼할 거다. 뭐 그다음에 뭐 수수료, 통관비, 그다음에 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외모를 화면상으로 멋있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목소리로 대화를 하는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로맨스 스캠은 메신저로 거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편취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의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결국에는 범행을 위해서는 한국인 조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바천국이라든가 이런 곳에 구인 광고를 하는 거죠. 고수익 알바를 모집한다. 해외에서 단순 전화만 하면 된다라고 많이 모집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해서 처벌받는 경우들이 다수 있는데 이게 고수익 알바라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싼 수익을 주는 알바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범죄와 가담돼서 이 처벌받으면서까지 이런 범죄에 가담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바 천국에서 올라오는 뭐 고수익 알바 반드시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알바 천국에 구인 광고를 이제 공개 이력서를 이제 해놓은 것이죠. 요분. 근데 요분한테 문자가 온 겁니다. 미래 투어에서 사람 인력을 모집한다. 업무 내용은 진행 보조다. 급여는 매달 50만 원을 주는데 자택근무인가? 재택근무죠. 재택하고 겸업이 가능하다. 1시간만 투자를 해서 50만 원을 번다라고 하니까 집에 계시는 분들은 괜찮은 일이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전화번호를 이제 카카오톡 추가를 해서 응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요 분 같은 경우에는 070 전화를 개설해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런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는, 만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만 이루어지는 이런 취업 관련된 거는 반드시 의심하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보시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는 외국인들이 있고요. 보통 외국인들이 많이 하고, 이 경우는 이제 유심을 넘겨받아서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계좌 이체형 범죄가 많이 사라지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법인 계좌들을 많이 만들어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현금 수거책, 전달책, ATM에 입금을 하거나 여기 계좌에 입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수많은 조직원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고수익 알바를 모집을 해서 이루어지는 범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가담된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수익 알바는 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머니투데이 출처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중국 사장이라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중국인 콜센터, 중국에 있는 콜센터였던 거고요.
중국에서 했던 범죄 그 이외에 지금은 뭐 필리핀, 뭐 캄보디아, 베트남, 뭐 태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현지인들 사장이겠죠. 태국이면 태국 사장, 뭐 필리핀이 필리핀 사장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한국인 사장이라고 하지만 한국인 뭐 총책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조직원들로 이제 팀장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인 직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인 직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익 알바들을 많이 모집하는 거죠. 외국에서 전화만 하는 업무다라고 해서 유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응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미래의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될까요? AI 기술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트럼프 지금 뭐 미국 전 대통령이죠. 을 똑같이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딩 사기에서 연예인들을 마치 모델로 쓴 것처럼 광고에서 쓰는 경우들도 다 AI 기술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소리라든가 이 딥페이크 이 기술이 너무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의심스러운 영상이나 전화는 받지 않는 게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이 영상을 만들어서 범죄 이루어지면 나중에는 이게 과연 차단이 될까라고 좀 의심은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의심하셔야 됩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끊고 하셔야만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피해를 당했을 때겠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는 우선 112에 피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12에 신고를 하시면, 그러니까 계좌 지급정지 신고를 하시면 이거는 당연히 24시간 운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범인이 빼가지 못하게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30분입니다. 30분 내에 이게 이루어져야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이 단계까지 나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악성 앱이 설치되면 이제 개인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에 뭐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로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쓰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 소액 결제를 차단해 놓으면 스매싱 범죄에서 좀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통신사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그 메뉴에서 뭐 요금 조회, 소액 결제, 휴대폰 결제를 선택을 한 다음에 한도 변경해서 차단을 선택해 놓으면 이 소액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신규 가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미싱 문자에서 걔네들이 인증 문자를 탈취를 해서 휴대전화 같은 것도 개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의도용 피해를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규 가입이라든가 번호 이동, 명의 변경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에 가입해 놓는 게 맞습니다. 차단 방법은 나와 있는 것처럼 PC 신청이라든가 통신사 방문, 휴대전화 패스앱에 설치를 해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휴대전화 신규 가입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도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이제 msafer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동인수로 로그인한 다음에 가입 사실, 현황 조회를 클릭하고 여기 명의도용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당하면 이제 보통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를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용하고 있었던 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도 재발급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도용 유출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서 우리가 가입되지 않는 이런 불필요한 명의도용 서비스에 당연히 차단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왜 그러냐면 그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 해커 조직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되지 않는 홈페이지 같은 웹사이트는 탈퇴 처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피싱 예방 서비스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조치를 다 해놓으시면 훨씬 뭐 피해가 예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기관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뭐 본인들이 쓰고 있는 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그리고 뭐 지연 이체 서비스. 그러니까 지연 이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분이 경과되면 다 지금 송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연 이체 서비스는 고객이 지정한 일정한 시간 동안 경과 후에 이제 입금이 되도록 이제 내가 계좌로 보내면 그 계좌에서 출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구에 가서 신청하셔도 되고 앱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 신청을 해놓음으로써 피해가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 피해 유무 관계없이 무조건 112에 전화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올 12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피해와 관련돼서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111 반드시 전화하시면 이 통합신고센터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영상 시청을 하고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정말요?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한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설치했어요.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혹시 여기 2주 뒤에 전역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네. 되도록 빨리 좀 일을 시작해보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등록해두신 이력서로 1차 통과하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경매 대금을 수령해서 계좌에 송금하시는 업무입니다. 이차모 씨는 이민수 대리로 활동하셔야 하고 텔레그램으로만 진행합니다. 경매로 나온 부동산 인근 상권 조사 업무가 주어지는데요.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부 평가가 좋아서 대금 회수 업무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첫 고객 2명의 정보는 메신저로 보내드렸고요. 고객님 만나시면 미래캐피탈 이민수 대리다 라고만 하신 후에 돈 받으시면 보고하시고 즉시 이동하세요. 팀장님 방금 수령 완료했고 완납 증명도 전달드렸습니다. 이찬문 씨, 당신을 사기 보이스피싱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네, 보이스피싱은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인하고 의심하고 끊고 하시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화상 강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보시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도 있긴 하지만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군대 동기라든가 지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조직원들을 많이 모집하는데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중에서 비자를 받지 않고 나가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업 비자가 아닌데 해외에서 경제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의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받거나 그런 유인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응하지 않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